안 되죠. 전 세계에서 한미동맹 같은 이런 조약을 맺은 나라가 단 한 나라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도요. 예. 일본도 미일 동맹이란 그 동맹 그 자체가 없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딱 대한민국만 이승만에 의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아니 상호 방위 조약이 뭡니까? 서로 도우겠다는 겁니다. 예. 당신 나라 위험할 때 우리가 도울 테니까 우리나라 위험할 때 도와주시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우리는 미국에서 보면은 아무런 예, 중요성에 뭐 정말 없는 나라인데 정말 이 한미 동맹은 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빛나는 겁니다. 자, 한미 방위 조약 혹시 이거 저기 갑자기 찾으려면 찾을지 모르지만은 방송실 한번 찾아봐요. 한미 방위 있습니다. 조약 있네요. 네. 야, 여기 있구나. 오늘 읽어볼까요? 은지가 잘하고 있네. 한번 읽어보세요. 한미 방위 조약. 네. 전문입니다. 네.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네.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네.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네. 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고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네. 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검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의 이를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네. 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에 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네. 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무기한이라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네.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주시킬 수 있다. 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정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 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형택 당시 외무장관입니다. 미 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들레서. 자, 이거 보면은 마치 거의 동일한
동등한 수준의 나라끼리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미국하고 예. 대한민국이 거의 한 나라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또 부칙이 있어요. 부칙이. 예. 부칙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 30년 후에 이승만이 가는 거예요.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와이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줄 것. 부칙이.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와이 같이 됐잖아요. 지금 하와이보다 더 잘 살죠. 더 잘 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예. 미국 돈으로 2만 명을 데려다가 예. 미국 돈으로 미국에서 대학에 공부를 시켜줄 것. 저는 저 이승만 대통령 그 정기를 읽고 이를 보면은 네. 제일 그한 게 뭐 농지개혁도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문맹률을 한 80 몇 프로 수준에서 아주 단기간에 예? 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을 그때는 사실은 이시조선 때는 80% 이상이 노비였습니다. 80%가요. 네, 노비였습니다. 노비. 한글을 못 읽었다니까 한글을. 네. 그것만 봐도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해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를 얼마나 잘했나. 문명 대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예.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뭐라 그러냐. 너희들 군대 안 보내줄 테니까 낮에는 애들 가르치고 저녁에는 동네 들어가서 약 노인들한테 한글 가르치라고 군대 안 보내 그 대신 군대 안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사실 잠에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그 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없는 사람은 시원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주일 동안 경부선을 띄웠고 이번에 호남선을 띄웠고 그 왜 그러냐. 반드시 감원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이면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 같지만 아닙니다. 헌법 위의 권위가 바로 뭐냐. 국민 저항권이야. 그러면 1000만 명이 텔레비를 보면서 나는 정강훈 목사 지지해. 그거 다 헛방이에요. 다 헛방이고 광화문광장에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이것이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재명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그 다음에 모스탄 대사가 기자회견 한 거 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모스탄 대사가 국제감시단으로 한국에 왔잖아요. 올 때 한국에서 떠날 때 이미 기자회견 한번 했는데 지금 미국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고 상원 의원들에게 설명까지 또 다 했어요. 모스탄 대사의 자, 이 기자회견 이걸 한번 보시면 자, 들어봐 주세요.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s the future. 쓰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원 의원에 가서 연설한 건데 이렇게 기립박수를 받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 가고 하면은 정말 아주 많은 저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의 네. 그 시절에 얼마 안 됐죠. 뭐 한 달 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뭐라고 증언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에 가면 세상에 그 외교관들을요. 예. 저 정상들을 배로 만났다는 거예요. 배로. 예, 예. 배로. 그만큼 거기서도 환영을 했고 네. 또 저런 연설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정말 외치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면 또. 우선 미 의원들은 의례적으로 박수 안 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So, in Article 3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모스탄 between 대사야.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now includes cyber attacks and attacks from space. 한미 상호 동맹에 방위 조약 제3조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과 우주에서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And the cyber attack provis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election context because any interference that may have happened can be considered a cyber attack, whether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그만.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미 동맹. 아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인한 한미 동맹 다 읽었잖아요. 네. 그 한미 동맹 안에는 사이버 테러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사이버 어택. 중국과 노스코리아, 북한이 우리나라에 사이버 테러 하는 것까지도 3번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그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활동하고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명분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게 그냥 이것은 하나의 어떤 어느 일부 단체 그다음에 이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고발도 했지만은 이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그것도 중앙 선관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기각했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거로 되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이 모스탄 대사가 심지어 안동댐 밑에서 그 성폭행한 거 있죠. 그것도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가고 여러 명이 이걸 언급을 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래서 왜 검정고시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소년원에. 이게 미국이 더 잘 알아 이거를 미국이. 그래서 그걸 의심된다. 그래서 이 정식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나오고 검정고시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앙대학교에 검정고시에서 중앙대학교에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이제 변호사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했는데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지금 그 혹시 그 영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법고시 있잖아요. 사법고시 그 영상에 이게 사진이 변조됐다고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진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성창경 TV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볼 때 이게 나는 이 이재명이가 지금 정치하는 걸 봐도 그렇고 이게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8월 15일 날 광화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그래서 우리는 경부선을 띄웠고 호남선을 띄웠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마을 대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광고요.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1시부터 서울은 당연하고 서울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북쪽 그러니까 파주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이쪽에는 다 1시까지 월요일 날 우리 교회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쪽은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1시부터 강은식 목사님 평택 순복음교회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안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또 여주 이천해서 거기로 이제 모여야 됩니다. 더